뭐 군사 독재니 무슨 뭐 난리가 났느니 그거는 다 애들 호들갑이고 뭐 그걸 진짜 믿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죠. 물론 뭐 군사 독재 할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그거 해봤자 다른 여당, 야당에게 좋을 일을 굳이 자기 인생 걸어가면서 할 일도 없고, 일단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스마트했던 부분은 이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실제로는 이제 실제입니다. 물론 한국에서 자기가 학교 생활 하루라도 해봤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하루 이틀 사는 것도 아니고 이제 남욕할 때는 온 세상이 자기 편 같지만 막상 이제 뒤돌아서는 순간부터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국회의원들 3시간 만에 담벼락도 넘고 아니 저렇게 빨리 움직이네. 일이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뭉개고 있었구나. 벌써 이 말이 나돌고 있고 저렇게 빨리 할 수 있는 거를 여태까지 대한민국의 역사상 계속해서 뭐 이 핑계 저 핑계 규정 핑계 대면서 안 하고 있던 거였어. 이 말 벌써 나오고 있고 최근에 들어서 국회의원들이 좀 나대는 현상들이 많이 생기니까 흔히 말해서 입법부라고 하죠. 국회를 입법부라고 하는데 입법부가 온갖 나대면서 권한을 많이 가져가면 책임도 커지는데 사실 지금 국회가 하는 행동들이 너무 무능력한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 결과를 못 내긴 했어요. 국회가 발목 잡은 것도 팩트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동정론, 옹호론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고 근데 이제 야당 측에서는 이번 일을 계기로 옛날에 이제 자기 젊었을 때 학생운동 시절도 좀 추억도 떠올리고 길바닥에서 막걸리 한 잔 마시면서 화염병 던졌던 시절도 떠올리고 이제 좀 젊은 세대한테 훈수도 좀 두고 그런 좋은 추억거리로 삼고 싶겠지만 이게 실제로는 굉장히 복잡한 게 지금 경제가 너무 안 좋은 상황에서 실제로 국회의원들이 일을 안 하고 그냥 내팽개치고 있다가 3시간 만에 달려오는 것을 보고서 이제 국회의원들에게 사람들의 시선이 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경제도 3시간 만에 살려줄 거지? 근데 당연히 못 살리죠. 그러니까 이번에 탄핵 하더라도 뭐 하는 거야 자유죠. 탄핵이야 뭐 하루 한 번씩 해도 되는 거고 이제는 사람들이 식상하고 보통 그런 이벤트가 역사적 이벤트들은 보통은 사람들이 2번 하면 질려해요. 유명한 말 중에 1960년대 후반 전 세계적 이벤트 아폴로 달 탐사 행사가 있었죠. 그 다음에 아폴로 그 이후에 1970년대 첫 번째 달 착륙을 한 다음에 이후에 갔던 우주조종사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사람들이 우주여행을 그냥 소풍 가는 것처럼 여긴다. 자기에게 관심을 안 가져주니까 굉장히 실망했다라는 나사 직원들의 많은 증언이 있었듯이 계엄도 뭐 오랜만에 하니까 국가적인 이벤트 재미없을 때는 이제 남욕하는 게 제일 재밌고 어쨌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고의적으로 굉장히 노림수를 두고 승부수를 던진 건데 스스로 욕바지를 자처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문제는 욕할 때는 재미있지만 막상 이거를 그래서 탄핵시키고 당장 24시간 이내에 대통령을 바꾼다 하더라도 그 대통령은 그러면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냐. 대한민국 국민들 다 똑같습니다. 하루 이틀 살아본 것도 아니고 시간 지나면 분명히 계엄령 그때 했었어야 됐다. 이런 말 지금 1년 이후 1년만 지나보면은 분명히 또 그 말 나오고 어쨌든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내년 1월 달에 트럼프가 취임하게 돼서 지금 백악관의 행정을 장악하면은 어쨌든 대한민국의 내년 상반기까지는 경제 위기가 거의 확정시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누가 이 정권을 가져가죠? 경제가 때려박을고 혹시 지금 추락하는 비행기에 타고 싶으신 분 있나요? 그런 정치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계엄령이 밉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밉다 하더라도 추락하는 비행기에 타고 싶은 사람들은 많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간 굉장히 이 정권, 대한민국 현재 정권 자체가 독이 든 성배가 되어버려서 뭐 할 수도 없고 그리고 그런 걸 아니까 일부러 예산도 깎았겠죠. 그러니까 예산 가지고 땡깡 부리다가 지금 서로 싸움 나가지고 계엄령을 선포한 건데 뭐 해외 외신들이야 맨날 호들갑 떠는 거고 한국 언론도 그렇고 지금은 굉장히 호들갑을 떨고 있지만 막상 일주일만 지나도 벌써부터 계엄령
그때 했었어야 됐지. 이런 말 분명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내년 상반기, 내년 2025년 6월까지는 무조건 경제가 내려갈 일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때 국회의원들 3시간 만에 처리할 걸로 다른 법안이나 처리해서 경제나 띄우지 뭐 했냐, 이런 말 100%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아마 노리고 지금 한 건데, 넥스트 스텝은, 윤석열 대통령의 넥스트 스텝은 당연히 그냥 자리 지키는 거죠. 왜냐하면 아직 2년 반 꽤 많이 남았기 때문에 2년 동안 버티면은 무조건 경제가 한번 반등할 때가 있는데, 이제 임기 말에만 경제가 좋아지면 보통 다음 정권이 또 여당이 될 가능성이 높아져요. 이건 전 세계적 공통적인 특성이라서. 지금 어쨌든 발목을 너무 빨리 잡은 것도 있습니다. 야당이 발목을 너무 빨리 잡았는데, 발목 잡고서 이제 한 방 두들겨 맞았기 때문에 보통은 2번 발목 잡기는 굉장히 눈치가 보이고, 근데 이제 2번 발목 잡을 때 하필이면 경제가 성장한다? 그러면 대선 돌아오죠. 그때만 성장하면 된다. 이렇게 계산한 걸로 보입니다. 이게 가장 정확한 해석이고, 뭐 다른 지금 뭐 정치 유튜버들이야, 그 사람들 예전에 젊었을 때 시위했던 이야기 자기 무용담 좀 또 풀고 국회 가가지고 새벽 11시 여의도 저기 GS25시에서 삼각김밥 먹으면서 하하호 떠들고, 윤석열 대통령도 좀 욕 좀 하고, 조선시대 때도 왕도 욕했다는데 그냥 뭐 대통령이 저러면 됐느냐. 그리고 예전에 또 추억도 되돌리고, 예전 군사정권 때. 근데 어쨌든 가장 큰 문제가 요즘에 실제로 이 계엄령에 대해서 옹호론이 훨씬 더 높아요. 왜냐하면 군사정권은 경제성장이 됐기 때문에 지금 가장 사실 사람들이 원하는 건 내 지갑, 내 호주머니 사정이지, 솔직히 국회에 폭파돼도 오히려 사람들이 저 창문 아예 잘 때려 부셨다 뭐 이렇게 말하지, 저 국회 저 신성한 토론의 장, 그건 이제 국회의원들은 금배지를 힘들게 달았으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물론 그 입장도 이해가 갑니다. 국회가 함락당하다니, 국회의 신성한 이 장소에 군인들이 들어닥치다니. 근데 사람들은, 사실 옆에 지나가는 사람들은 뭐 하는 거지? 아유, 저거 저렇게까지 할 필요는 있었나? 뭐 이러고, 아예 국회의원들 정신교육 좀 한번 제대로 시켰구만, 뭐 이런 사람도 있고. 보통 이 정도가 끝이지. 물론 이제 다들 커피 마시면서 만날 때는 이렇게 말하면은 겉으로는 사회생활 하면서 아이고 저 참 나쁘네요, 옛날에 뭐 박정희 대통령 이야기도 해주고, 저기 전두환 대통령 이야기도 해주고, 서울해봄 이야기도 했다가 막상 뒤돌아서면 생각나는 게 3시간만 네 이렇게 190명이나 전원 찬성한다고? 진작 이렇게 좀 하지, 이런 생각 벌써부터 들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은근히 윤석열 대통령 만약 국민 투표에 올린다고 해도 로쇼가 말했지만 촛불 집회 절대 안 일어날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사실 사람들은 윤석열 대통령도 싫지만 국회의원은 더 싫어하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경제 때려박았는데 이거 좋게 나올 수가 없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스마트했던 것도, 이렇게 국회의원들이 유능하다면 너가 책임 정치해라, 너가 경제 책임져라,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어쨌든 간 내년 6월 달까지는 확정적으로 때려박는 한국 경제, 이거 책임질 사람 사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책임을 어떻게 보면 분산시킨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좀 영리했다, 계획이 있었다, 이렇게 평가하는 게 정확합니다.